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어제 전주에서 발표한 당 혁신안이 적잖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와 공천권 포기 등이 빠져 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큽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선출직 지방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이나 단체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도의원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선출직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이익이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직을 유지하고 지사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는데 그들부터 좀 내려놓는 이런 혁신을 해야지 정치가 좀 사랑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경선제로만 후보를 뽑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진국에서 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활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국민들의 뜻을 모아내는데 가장 적절할 것인가. 이것은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내부적으로 반발이 큽니다. 중앙당의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당대표가 제왕적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런 권한들을 밑으로 내려줘야지.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이 당초 기대와 달리 한계를 드러내 전라북도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7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뇌출혈 진단이 나왔는데도 의료진은 이 사실을 무려 8시간 가까이 몰랐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78살 임종명 씨는 지난달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도착과 함께 의료진은 임 씨의 뇌를 CT 촬영했습니다. 손해와 뇌실에 고여있는 피가 뚜렷하게 드러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CT상에서 손해하고 뇌실 부위에 피가 상당량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급 수술이나 시술을 했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무려 8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 뇌 CT 검사를 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 저 검사 다 해봤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왜 의식이 없는가 그러면서 뇌 CT를 한번 찍어봐야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아니 뇌 CT를 오자마자 제일 먼저 찍었는데 뭔 소리냐. 그제서야 의료진은 다시 뇌 CT 검사를 했지만 이미 출혈량과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뒤였습니다. 의료진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가족들에게 임종을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임 씨는 뇌출혈과 관련된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응급실에 실려온 지 1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임 씨의 뇌출혈 증세를 해당 진료부서에 제때 전달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도 있어 뇌출혈 증세를 일찍 알았더라도 생명을 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 씨의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 눈에 봤을 때도 뇌출혈 소견이 보였는데 하얗게 내 눈에 보였는데 그것을 발견 못하고 8시간 동안 아버님을 방치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입니다. 전북 최고의 의료기관을 자부하는 대학병원이 이미 나온 검사 결과조차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더위를 식혀주는 도심숲과 공원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원 예정지 상당수가 예산 문제로 조성이 늦어지고 5년 뒤면 대거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덕진공원입니다. 현재 조성한 공원 면적은 공원 터로 지정한 면적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주시는 대부분 개인 소유인 나머지 땅을 사들일 돈이 없어 30년 넘게 공원 예정지로만 지정해놓고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10년 넘게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은 11제곱킬로미터, 공원 터로 지정한 면적의 68%, 전주 월드컵 경기장 200개에 맞먹는 면적입니다. 문제는 5년 뒤인 2020년이면 도시공원에서 자동으로 풀린다는 점입니다. 엄격한 개발 규제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커지면서 생긴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시설들이 일시에 해제가 되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는 시민기금 조성과 민간 투자 같은 대책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체 부지의 80%를 이제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20%는 뭐 아파트 건립 등 개발 수익 이렇게 얻게 된다 뭐 이런. 전주시는 단계적으로 보상과 해제 대상을 선별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많은 예산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고 야외 활동이 많은 요즘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과 찌즈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 3대 발열성 질환인데요. 지금부터 예방에 나서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로 도는 무더위 속에서 농민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추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우고 줄로 묶습니다. 농민들이 농산일을 하면서 걱정하는 건 작물의 생육뿐만이 아닙니다. 들쥐나 진드기가 옮긴다는 신증후군 출혈열과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에 걸리지 않을까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자주 듣고 항상 주의도 하고 긴팔 입고 긴 바지 입고 작업하고 저기 하고 있어요. 항상 주의하고. 한 해 전북에서 이들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주로 여름부터 시작해 가을까지 환자가 발생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을 예방하기 위해선 예방접종이 가장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다음 달까지 예방접종을 합니다. 쯔쯔가무시증과 렙토스피라증은 특별한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방충제를 사용하거나 긴 옷과 장화, 장갑 등으로 몸을 보호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잔디 위에 눕거나 잠자지 말고 야외 활동 후에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바로 목욕하는 등 일반적인 예방 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들 발열성 질환의 증상은 고열과 두통, 복통, 오한 등입니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한 뒤 증상이 나타났다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 추진 과정에서 새롭게 공사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법 제27조가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규정해 예정대로 전북혁신도시로 옮겨오지만 새로운 공사 관련법이 소재지를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춘진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함께 새로 만들어질 공사 관련법에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언급하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 들어 전주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밤에도 돌풍이 불고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다시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끼고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V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